겨우 싼 한 포대가 그렇게 아까웠니?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72세, 혼자 사는 원룸.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버티는 매일. 아들에게 준 카드 한 장. 그것마저 빼앗긴 어느 날. 엄마, 우리 카드 쓰지 마세요. 전화 한 통에 무너진 자존심. 하지만 30년 전 남편이 남긴 빨간 통장. 그 안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지켜야 할까요? 오늘 한 엄마의 선택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 또 쓰셨어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멈춰섰다. 손에 든 건 방금 산 쌀 10kg. 아들이 준 가족카드로 결제한 지 10분. 응, 쌀 좀 샀는데. 어머니, 그러면 말씀하고 쓰셔야죠.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말하고 쓸게. 아니요, 어머니, 그냥 카드 돌려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계산원 아가씨도 눈을 피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손이 떨려 쌀포대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겨우 원룸까지 끌고 왔다. 문을 열자 냉기가 확 쏟아졌다. 가스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는 하루 2시간만 튼다. 쌀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아들 민수가 이 카드를 준 건 3달 전.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쓰세요. 아니다, 난 괜찮아. 에이, 엄마. 우리 월급 받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때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남편 앞이라 꾸민 웃음이었을까? 한 달에 3~4번만 썼다. 쌀, 김치, 된장, 라면. 한 번에 5만 원 넘게 쓴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쌀값이 올라서 딱 5만 3천 원. 그게 문제였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카드 좀 그만 쓰세요. 응?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알림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알았어. 안 쓸게. 카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등기로요. 전화가 끊겼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반질반질한 플라스틱 조각. 이게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줄이야. 서랍을 열어 봉투에 카드를 넣었다. 손이 떨려서 주소를 2번이나 잘못 썼다. 우체국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도 추웠다. 우체국 아저씨가 물었다. 등기요? 2,500원입니다.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다. 일반 우편으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물을 아끼려고 스푼은 반만 넣었다. 싱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보였다. 저기 어딘가 민수네 집도 있겠지? 따뜻한 거실에서 저녁 먹고 있겠지. 손주들 웃음소리도 들리겠지. 3달째 못 들은 소리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참자. 며칠만 참으면 아들이 먼저 연락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민수는 겨우 15이었다. 엄마, 우리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시장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손이 튼 채로 반찬을 만들었다. 겨울엔 동상이 걸려도 일했다.
민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 사주고 내 몫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게 엄마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남은 건 뭔가. 여갑 5평 원룸 하나. 국민연금 40만 원. 그리고 아들한테 눈치 보며 쓰는 카드 한 장. 아니, 그것도 이제 없다. 며느리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할까?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싫을까? 라면 국물이 식어서 기름이 떴다. 그걸 보다가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옆집에 들릴까봐. 이 나이에 우는 소리 들키는 게 창피해서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후련했다. 휴대폰을 봤다. 아들한테 온 문자는 없었다. 대신 은행 문자가 와 있었다. 고객님의 예금 잔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73만 원. 다음 달 월세 30만 원 내면 43만 원. 가스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내면 얼마 안 남는다. 숨이 막혔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아니,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민수가 해주겠지.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면서 초라하게 치러지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서러웠다. 침대에 누웠다.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도 모르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카드 좀 돌려주세요. 그 말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쌀을 사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다음 날 아침 국민연금이 들어왔다. 40만 3천 원.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월세 30만 원 내면 10만 원 남는다. 가스비 4만 원, 전기세 2만 원, 휴대폰 1만 5천 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한숨이 나왔다. 적자다. 또 통장을 깨야 한다. 이렇게 몇 달 더 버티면 바닥날 거다. 그 다음엔 생각하기 싫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참았다. 파스나 사야겠다. 약국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요즘 안 오시더니. 응, 별일 없어서.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지나쳤다. 진짜는 말 못했다. 파스 살 돈도 아까워서 집에 있는 거 아껴 쓴다고. 시장에 갔다. 예전에 내가 하던 반찬 가게 자리. 지금은 젊은 부부가 운영한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그래, 잘 되니? 덕분에요. 오늘은 뭐 사가실래요? 총각김치 한 팩 주렴.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고맙다.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렇게 작은 호의가 고마운 나이가 됐다. 집으로 돌아와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반찬통 2개, 된장 1통, 김치 2팩. 이게 전부였다. 예전엔 냉장고가 넘쳐서 문 닫기도 힘들었는데 민수가 어릴 때는 반찬을 10가지씩 해놨었다. 엄마, 난 이것만 먹을래. 골고루 먹어야지.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어.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지금 민수는 뭘 먹고 살까? 며느리가 해주는 밥은 맛있을까? 나는 잘하는 게 요리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일이 없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응, 무슨 일이야? 이번 주 일요일에 아범 생일이잖아요. 아, 그렇지, 깜빡했다. 아들 생일을 잇다니. 집에서 조촐하게 할 건데요. 말끝을 흐렸다.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애매했다.
내가 갈까? 아, 네 오시려면 오세요.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43만 원. 여기서 5만 원 빼면 38만 원. 월세는 어떻게 내지?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그래, 3만 원만 주자. 아들 생일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며칠 뒤 일요일이 왔다. 아들 집은 신도시 아파트 32평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확 쏟아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웃고는 있는데 눈이 안 웃었다. 응,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거실로 들어갔다. 손주들이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왔다. 우리 예쁜이들. 아이들을 안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애들아, 할머니 옷에 냄새 나니까 너무 붙지 마. 순간 멈칫했다. 냄새?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이 슬쩍 물러났다. 가슴이 미어졌다. 밥 먹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았다. 손주들은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가 돌아왔다. 엄마, 오셨어요? 응,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엄마.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용돈 좀 쓰렴. 민수가 봉투를 열어봤다. 10,000원짜리 3장.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 이거 적은 거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니까. 아니, 엄마. 괜찮은데. 며느리가 슬쩍 쳐다봤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겨우 3만 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밥상이 차려졌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샐러드. 화려한 상차림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국은 싱거우니까 간 더 하세요. 응, 고맙다. 갈비찜을 집으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손주들 앞에 놓았다. 내 앞엔 미역국과 나물만 남았다. 민수는 눈치 없이 고기를 먹고 있었다. 식사 내내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비웠다. 잘 먹었습니다. 벌써요? 더 드세요. 아니야, 배불러.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도우려고 일어났다. 어머니,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니까요. 또 거절당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다. 민수는 아이들이랑 게임을 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다.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민수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다. 집에 일 있어서.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에이, 엄마. 민수가 차 키를 들었다. 며느리가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다. 아, 엄마. 근데 차에 기름이 별로 없네. 괜찮아. 버스 타면 돼.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혔다.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들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대하는 걸까? 버스가 왔다.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겠지. 나만 추운 원룸으로 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다.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보일러를 틀었다.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자야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민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3만 원 받을 때 그 미묘한 표정. 엄마가 이것밖에 못 주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며느리 눈치를 본 걸까? 잘 모르겠다. 그냥 모든 게 슬펐다. 근데 이상한 건 오늘 며느리가 한 말. 옷에 냄새 나니까.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까? 집에 와서 옷을 맡아봤다. 세제 냄새만 났다. 빨래는 맨날 하는데. 그냥 나를 멀리하려고 한 핑계일까? 휴대폰을 봤다. 민수한테 온 문자는 없었다. 잘 들어가셨어요? 그 한마디도 없었다. 가슴이 저렸다. 나는 그냥 엄마인데 아들 보고 싶은 게 죄일까? 손주들 안고 싶은 게 죄일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치만 보며 살겠지. 그게 싫었다. 72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쯤은 당당하고 싶었다. 다음 날 결심했다. 오래된 짐을 정리하기로. 원룸이 좁으니까 필요 없는 건 버려야겠다고. 옷장을 열었다. 남편 옷이 아직도 몇 벌 있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못 버렸다.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여보, 미안해. 이제 보내줄게. 옷을 비닐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봉투를 열었다. 빨간색 통장 하나가 나왔다. 농협 통장이었다. 예금 주는 내 이름. 이게 왜 여기 있지?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일자가 1995년 3월. 무려 30년 전이었다. 잔액은 500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00만 원? 이게 진짜일까? 30년 동안 이자가 붙었으면. 손이 떨렸다. 이 통장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일부를 넣어둔 거였다. 나머지는 민수 학비랑 생활비로 다 썼고 이 통장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숨겨뒀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일하느라 민수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게 지금도 살아있을까? 30년이 지났는데 계좌가 살아있을 리 없겠지.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농협은행에 갔다.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어머,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30년 됐어요.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 계좌는 살아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휴면계좌로 전환됐네요. 그럼 돈은요? 원금 500만 원의 이자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잔액이 1247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247만 원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1247만 원. 믿기지 않았다. 진짜요? 정말? 네, 휴면계좌 해제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요? 지금 찾을 수 있어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다. 겨우 신분증을 꺼냈다.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었다. 출금하실 건가요? 100만 원만 찾을게요. 알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0장을 받았다. 두툼한 돈뭉치가 손에 쥐어졌다. 3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1247만 원. 이 돈이면 한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월세도 1년치 미리 낼 수 있다. 병원도 갈 수 있다. 겨울에 보일러도 마음껏 틀 수 있다. 눈물이 났다. 하늘에 계신 남편이 도와준 것 같았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다. 집으로 돌아와 돈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빨간색 낡은 통장.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이야.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을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쓸까? 고민이 됐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말했을 거다. 민수야, 엄마한테 돈 좀 생겼어. 그렇게 다 주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카드 좀 돌려주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 아들 생일날 나를 대하던 태도. 옷에 냄새 나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말하지 말자. 이 돈은 내가 쓰겠다. 내 노후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날 저녁 마트에 갔다. 카트를 끌고 매대를 천천히 돌았다. 갈비, 과일, 우유, 빵. 평소엔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을 담았다. 계산대 앞에 섰다. 10만 3천 원입니다. 현금을 꺼내 건넸다. 돈을 내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눈치 안 보고 돈 쓰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렸다.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 맛있어서 운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쓸쓸해서 민수랑 같이 먹고 싶었다. 손주들한테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으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통장을 다시 꺼내봤다. 1147만 원. 100만 원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만큼 남았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월세 1년치 미리 내기 360만 원. 병원비 예비 200만 원.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럼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근데 이상한 건 기쁜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 돈을 아들한테 숨긴다는 게 평생 아들한테 숨긴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지만 잠들기 직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이 있다는 걸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 등골이 오싹했다. 절대 알려선 안 될 것 같았다. 돈이 생기고 나서 생활이 달라졌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었다. 집이 따뜻하니까 기분도 좋았다.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 찼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행복했다. 병원도 갔다. 무릎 검사를 받았다. 어르신 많이 안 좋으시네요.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질까요? 네, 효과 있으실 거예요. 주사를 3대 맞았다. 비용은 18만 원.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돈이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다. 현금으로 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주사를 맞고 나니까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 걷는 게 편해졌다. 아, 이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새삼 깨달았다.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시장에 갔다. 예전에 일하던 반찬 가게에 들렀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젊은 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응,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오늘은 총각김치 2개 주렴. 네.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생기가 도셨어요. 기분이 좋았다. 돈이 생기고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얼굴에 생기가 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확실히 안색이 나아 보였다. 그래, 나도 좀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바빴니?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건강 챙기고. 엄마는 괜찮으세요? 돈은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통장에 1,000만 원 넘게 있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삼켰다. 응, 괜찮아. 연금 받아서 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누구 전화예요? 엄마요. 그래요. 그 짧은 대답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한숨을 쉬었다. 역시 말 안 하길 잘했다. 며느리가 알면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민수였다. 박스를 열었다. 과일 세트와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가 하나 있었다. 엄마, 겨울이니까 몸 챙기세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과일을 꺼내 씻어서 먹었다. 달고 맛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수야, 고맙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또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확인차 은행 앱을 깔았었다. 1,123만 원.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행이라도 갈까 고민하다가 잠들었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여보, 그 돈 잘 쓰고 있어? 응, 고마워. 나는 너한테 미안해. 왜? 일찍 떠나서. 너 혼자 고생시켜서. 아니야, 괜찮아. 그 돈은 네가 써. 민수 주지 말고. 왜? 넌 평생 민수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젠 너를 위해 살아. 남편이 웃으며 사라졌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하지만 남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젠 너를 위해 살아. 그 말이 가슴을 쳤다. 맞아. 나도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 72년 동안 남편 위해, 아들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도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여행을 가기로. 평생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 부산이라도 다녀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사에 전화했다. 어르신 혼자 가시는 상품 있나요? 네, 2박 3일 부산 여행 있습니다. 그걸로 신청할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한 여행을 예약했다. 떠나는 날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이 사실을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 끝에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조용히 다녀오면 될 일이었다. 일주일 뒤 여행을 떠났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풍경이 신기했다. 부산에 도착했다. 바다를 봤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바다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2박 3일 동안 마음껏 즐겼다. 회도 먹고 카페도 갔다.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았다. 내 돈으로 내 행복을 사는 거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원룸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봤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잠깐 여행 다녀왔어. 여행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산. 바다 보고 왔어. 혼자요? 응, 혼자.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다음엔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웃음이 났다. 며느리가 허락할 리 없으면서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놀았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통장에 1,000만 원 남짓 남았다. 아껴 쓰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그동안 민수는 어떻게 변할까? 며느리는? 손주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눈치 보지 않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내 돈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 다짐보다 빨리 찾아왔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거짓말 같았다. 며느리가 나를 보고 싶을 리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갈게. 주말이 됐다. 민수 집에 갔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다.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뭔가 이상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은 적이 없었는데. 거실로 들어갔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앉으세요. 무슨 일이야? 다들 표정이 이상한데. 며느리가 차를 내왔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찻잔을 받아들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요. 왜? 저희가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네,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지방? 어디? 부산이요. 다음 달부터요. 그럼, 엄마,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뭐? 부산에서 같이 사시자고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같이 살자고? 왜 갑자기? 어머니 혼자 서울에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나는 괜찮아. 혼자 잘 살고 있어. 민수가 말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맞잖아요. 부산 집은 좀 커요. 방도 하나 더 있고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어머니 방 따로 드릴게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할 리 없는데. 생각 좀 해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다. 집에 와서 생각했다. 부산에서 같이 산다. 좋은 일 아닌가.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고, 민수도 가까이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며칠 뒤 민수가 또 전화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 같이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네. 수진이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민수가 한참 침묵했다. 엄마, 사실은요. 말해봐. 부산 집이 전세인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역시 가슴이 내려앉았다. 얼마나 부족한데? 5천만 원이요. 그래서 엄마가 원룸 정리하시면 전세금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니네 보증금에 보태려고?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내 원룸 전세금 3천만 원. 그걸 노린 거였어.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느리의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다 연기였구나. 나를 같이 살자고 한 것도, 가족이라고 한 것도, 전부 내 돈을 위한 거였어. 눈물이 났다. 또 속았다. 또 이용당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받기 싫었지만 받았다. 어머니. 응. 민수한테 들으셨죠? 응.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뭘? 저희 진짜로 같이 살고 싶어요. 전세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거짓말이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네. 너는 나랑 같이 살기 싫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날 이렇게 대했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다. 카드 빼앗고 냄새 난다고 하고. 어머니,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돈 때문이잖아. 어머니, 오해요. 됐어. 나는 안 갈 거야.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깊게 숨을 쉬었다. 그래, 안 속아. 더 이상은 안 당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다. 실망한 표정, 곤란한 목소리. 엄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아들이 힘든 건 사실이겠지. 부산으로 발령 가는 것도 사실이고, 전세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희생해야 하나. 내 원룸을 정리해서 돈을 보태줘야 하나. 그리고 며느리 눈치 보며 또 살아야 하나.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왔다. 며칠 뒤 민수가 직접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엄마,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앉아라. 네.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 저희랑 같이 가요. 민수야. 네. 나는 이제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엄마가 무슨 눈치를 봐요? 내 와이프 눈치.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그게 변명이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알아요. 카드 빼앗기고 냄새 난다는 소리 듣고. 엄마, 그건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 전세금 때문이잖아. 죄송해요. 인정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야, 엄마 원룸 전세금은 3천만 원이야. 네. 근데 너희는 5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혹시? 순간 깨달았다. 설마 내 통장을 노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 내 통장을.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엄마 가방에서 봤어요. 뭐? 지난번에 엄마 집에 왔을 때 화장실 가시는 사이에. 믿을 수 없었다. 내 가방을 뒤졌다고? 아니에요, 엄마. 우연히 가방을 열어? 우연히 통장을 봐?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내 눈물이 더 많았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다. 엄마는 이제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제발.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근데 빌려만 주세요. 빌려주면 갚을 거야? 네. 꼭 갚을게요. 또 그 말이었다. 차용증도 소용없었던 그 말. 안 돼. 엄마, 나가. 엄마, 제발요.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수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을 거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들을 내쫓았다.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다. 민수를 내쫓은 그날부터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을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 민수 씨네 부산 가시던데 어머니는 안 가세요. 나는 여기 남아. 아, 그래요? 같이 안 가시고? 응. 신기하네요. 요즘 같이 사는 분들 많던데. 우리는 따로 사는 게 나아. 며느리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수진 씨가 말하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는데요? 가슴이 철렁했다. 뭘? 전세금이요. 어머니가 돈 있으시면서 안 도와주신다고. 누가 그래? 수진 씨가요. 친구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먼저 갈게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다.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구나.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안 도와줘요. 혼자 쓰려고 숨기고 있대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겠지. 가슴이 답답했다. 나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히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웠다. 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또 지웠다. 밤이 됐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건강하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건강하세요. 안녕이라는 뜻인가? 이제 연락 안 하겠다는 뜻인가? 눈물이 났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그냥 두기로 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뒤 민수네가 부산으로 떠났다. 카톡에서 봤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었다. 새 아파트 거실. 새로운 시작.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렸다. 축하해. 집 예쁘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사진을 보다가 앱을 껐다. 민수는 결국 전세금을 마련했구나. 어떻게 했을까? 대출을 더 받았을까? 아니면 다른 데서 빌렸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니까. 그날 밤 또 꿈을 꿨다. 민수가 어렸을 때 모습으로 나왔다.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친구들이 놀려. 아빠 없다고.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어린 민수가 울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수가 멀어졌다. 엄마, 소리쳤지만 닿지 않았다. 민수야,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보였다. 나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다. 아들과 인연을 끊고 혼자 남아서
이게 맞는 건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민수가 부산 간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민수야.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부산 생활 적응 중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또 돈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얼마? 500만 원만요. 왜 필요한데? 이사하느라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돈으로 갚으려고. 아니에요. 빌리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민수야,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엄마, 차용증 쓰고도 안 갚았잖아.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약속해요. 목소리가 간절했다. 6개월 안에요. 아니, 3개월 안에요. 고민됐다. 500만 원이면 내 통장의 절반이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이번엔 공증 받자. 공증이요? 응, 법적 효력 있게. 엄마, 그건 좀. 싫으면 됐어. 아니에요. 할게요. 정말? 네, 공증 받고 꼭 갚을게요. 3개월 안에? 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민수가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다. 엄마. 응.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차용 금액 500만 원, 상환 기일 3개월 후. 이자는요? 법무사가 물었다. 이자는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공증이 완료됐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다.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았다. 민수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엄마. 3개월 후에 꼭 갚아라. 네, 꼭 갚을게요. 민수가 돈을 받아 챙겼다. 엄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부산 가는 기차 시간이.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떠났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523만 원. 반이 사라졌다. 한숨이 나왔다.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번엔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3개월 후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달력에 표시했다. 3개월, 90일, 하루하루 세어가며 기다리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요. 그래. 돈은 준비하고 있지? 네, 준비하고 있어요. 2개월 남았어. 알아요, 엄마. 꼭 갚아라. 네. 전화를 끊었다. 목소리가 자신 없었다. 2달이 지났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한 달 남았다. 네, 알아요. 준비됐니? 엄마, 그게요. 가슴이 철렁했다. 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수야, 공증까지 받았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불안했다. 또 안 갚을 것 같았다. 3개월이 됐다. 약속 날짜였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들고 기다렸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다. 엄마, 돈 입금했어요. 그 문자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저녁이 됐다. 참다 못해 전화했다. 민수야, 오늘 약속 날이야.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못 갚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정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민수야, 공증 받았잖아. 알아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한 석 달만요. 또 3개월이야? 엄마,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또 속았다. 공증도 소용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눈물이 났다. 공증 서류를 꺼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럼 고소하면 되는 건가? 아들을 고소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500만 원은 컸다. 내 노후 자금의 반이었다.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법무사에게 전화했다. 저 지난번에 공증받은 사람인데요. 네, 기억합니다. 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이요? 네, 공증받으신 서류로 지급 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5만 원 정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아들을 고소한다. 법적으로 돈을 받아낸다. 과연 그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갔다. 민수에게. 일주일 뒤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았구나.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엄마가 저를 고소하셨어요? 지급 명령 신청이야. 고소 아니고. 그게 그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저 진짜 돈 없어요. 그래도 갚아야지. 어떡해요? 월급도 줄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그건 내 문제야.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살아야 해.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민수야, 나도 힘들어. 엄마는 혼자잖아요. 전 가족이 있어요. 그 말에 칼로 가슴을 찔린 것 같았다. 그래, 나는 혼자지. 그러니까. 혼자니까 더 힘든 거야. 엄마. 민수야, 이 서류 무시하지 마. 법적 효력 있어. 엄마, 제발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급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요? 네, 월급의 일부를 압류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급여 압류. 아들 월급을 빼앗는다는 뜻이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컸다.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급여 압류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회사에 법원 서류 왔어요. 그래. 급여 압류래요. 월급의 절반을 가져간대요. 그게 법이야. 엄마, 전 어떻게 살아요?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월급의 절반이면 생활을 못해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 엄마가 이러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전 엄마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내 엄마야. 근데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카드 빼앗고, 돈 빌려가고, 안 갚고. 죄송해요,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엄마, 제발이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이겨야 했다.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민수 월급 압류하시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생활비도 모자라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 어머니, 혹시 복수하시는 거예요? 무슨 복수? 저희가 어머니 대접 못했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아, 나는 내가 빌린 돈을 받으려는 거야. 500만 원 때문에 이러세요? 500만 원이 나한텐 커. 어머니한텐 1000만 원 넘게 있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 노후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시어머니 맞으세요? 뭐, 자식 월급 압류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약속을 안 지켜서 어쩔 수 없었어. 말도 안 돼요. 주변에 다 말할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 평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세요? 내 돈 받는 게 먼저야.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어머니 끊을 거예요. 뭐,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저희 가족한테 오지도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손이 떨렸다.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뜻이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잃었다. 500만 원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매정했던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급여 압류로 매달 50만 원씩 들어왔다. 10개월이면 500만 원을 다 받는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다. 민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월급의 절반을 빼앗긴 채로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민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시죠? 네, 누구세요? 민수 동료입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 때문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불안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 회사 앞 카페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부산행 기차를 탔다. 몇 달 만에 가보는 부산이었다. 민수 회사 앞 카페에 도착했다.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쪽입니다.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형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민수가 어쨌는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요? 급여 압류되고 나서 되게 우울해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거워졌다. 회사에서도 소문났어요. 법원 서류 온 거. 그랬군요. 승진도 물 건너갔대요.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네요. 어머니, 화해하시는 게 어때요? 화해요? 네, 이러다간 민수 형 무너질 것 같아요. 눈물이 났다. 저도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다예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민수 형,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얘기 맨날 해요. 뭐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근데 연락할 수 없대요.
가슴이 찢어졌다. 제발 화해하세요. 이러다 둘 다 무너져요.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남았다.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민수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나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화해해? 무슨 말을 해야 해?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민수 회사로 가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자.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섰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민수를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민수가 나왔다. 혼자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민수야. 불렀다. 민수가 돌아봤다.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응. 왜 여기? 너 보러 왔지.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동료들이 쳐다봤다. 엄마, 저쪽으로 가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요? 민수야, 미안해. 뭐가요?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도 힘들었어요. 알아. 월급 절반 가져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엄마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사는 거. 민수야, 엄마도 무서웠어. 뭐가요? 늙어서 혼자 사는 게, 돈 없이 사는 게. 눈물이 났다. 그래서 꼭 쥐고 있었어. 내 돈을. 엄마. 근데 너희가 자꾸 가져가려고 하잖아.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도 힘들어. 민수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 전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알아. 근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 회사에서 월급도 줄었고 대출 이자도 많고. 알았어, 민수야. 손을 잡았다. 민수 손이 차가웠다. 급여 압류 취소할게.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더 이상 내 돈 달라고 하지 마. 네. 그리고 나한테 기대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500만 원은 그냥 줄게. 안 갚아도 돼. 엄마, 그건 됐어. 엄마가 준 거야. 마지막으로 민수가 울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등을 토닥였다. 이제 그만 울어. 어른이 돼서. 네. 민수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집에 들르실래요? 아니다. 수진이가 싫어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말할게요. 됐어. 오늘은 이만 갈게. 엄마, 잘 살아라, 민수야. 아빠처럼 착하게.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돌아서서 걸었다. 엄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걸어서 역으로 갔다. 기차를 탔다. 창밖을 봤다. 부산 불빛들이 멀어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수야, 잘 살아라. 중얼거렸다.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서울로 돌아왔다. 급여 압류를 취소했다. 500만 원은 그냥 준 거라고 정리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통장 잔액은 523만 원. 아껴 쓰면 2년은 버틸 수 있다. 그 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한 달쯤 지났을 때 농협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 고객님이십니까? 네. 고객님 명의로 된 적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적금이요? 네, 30년 전에 가입하신 적금인데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원금 360만 원에 이자 포함해서
직원이 잠시 멈췄다. 927만 원입니다. 정말요? 네, 해지하실 건가요? 네, 해지할게요.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적금을 해지했다. 927만 원을 통장으로 옮겼다. 잔액을 확인했다. 1,450만 원. 눈물이 났다. 여보, 고마워. 중얼거렸다. 남편이 또 도와준 거였다. 30년 전 2개를 만들어뒀던 거야. 통장 하나, 적금 하나. 그것도 모자라 적금도 하나 더. 아내가 힘들 때 쓰라고. 그렇게 준비해뒀던 거겠지. 은행을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봄이 왔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살아라. 답장이 왔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미소가 지어졌다. 나도 사랑해.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이제 어떻게 살까? 1,450만 원. 큰 돈이다. 아껴 쓰면 5년은 거뜬하다. 그동안 뭘 할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까? 그래. 그렇게 살자. 나를 위해.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자. 당당하게. 후회 없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시장으로 갔다. 장을 봤다. 쌀, 과일, 고기. 눈치 보지 않고 샀다. 계산을 하는데 기분이 좋았다. 7만 3천 원입니다. 현금을 꺼내 건넸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채웠다. 저녁을 차렸다. 갈비를 구웠다. 혼자 먹지만 맛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중얼거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운 거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계속 오후 1235본 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나로 살 거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김순자로 그렇게 살다가 갈 거다.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잘 살고 있어? 응, 여보. 고마워. 뭐가? 적금까지 만들어줘서. 남편이 웃었다.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응. 후회하지 마. 당당하게 살아. 알았어. 남편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잘 가, 여보.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었다. 창밖이 환했다. 좋은 아침이야.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는 산다. 나를 위해. 당당하게. 6개월 후.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보일러를 마음껏 튼다. 냉장고는 늘 가득하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간다. 무릎 주사도 맞는다. 여행도 다닌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강릉, 경주. 가고 싶은 곳은 다 간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한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도. 건강하세요. 너도. 짧지만 따뜻하다. 며느리와는 연락하지 않는다. 손주들 사진은 가끔 카톡으로 본다. 잘 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통장 잔액은 1,200만 원. 250만 원을 썼다. 아껴 쓰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후회 없다. 오늘도 나는 산다. 72세.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들을 도와야 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눈치 보며 사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